앞차와의 안전거리 유지하시고요. 조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야당 크로스 최가박과 함께 최가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공식 여야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최영두 의원님. 네. 언론인으로 계시다가 네. 이 정계에 뛰어든 거는 굉장히 큰 인생의 도전이었을 거예요. 도전이죠. 그렇죠. 도전인데, 예. 뭐 그런 제가 사실은 하려고 했으면 한 30대에 네. 젊은 비서리 할 때도 들어올 그때 했는데 그때는 또 정치가 싫어서 안 하다가 뭐 네. 차츰 하다 보니까 뭐 그 물가에 놀다가 물에 빠진 꼴이 됐습니다. 물가에 놀다 물에 빠졌다. 박성준 의원님. 저는 원래 정치를 좀 하려고 그랬었고요. 계속.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하다가 준비를 좀 했었는데 네. 사실 정치 첫 출마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정말 바늘 꽂을 때도 없을 정도로 상당히 출마 자체가 어려운데 그래서 잘해서 네. 초선이 됐습니다. 벌써 그런데 이제 3년 지나고 내년에 선거네요 벌써. 그러니까요. 시간 빠르죠. 시간 빠릅니다. 현안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순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성준 의원부터. 이제 외교는 그 한스모게소라는 유명한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다. 네. 그리고 이제 비스마르크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또 가능성이 예술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그 윤석열 대통령은 하여튼 외교 나가면 가능한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예술적인 모습이 좀 있다. 가능을 불가능하게요? 네, 그런 그리고 특히 이제 외교의 화법이라고 하는 것은 직설화법을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외교에 있어서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고도화된 언어를 쓰고 정제된 언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준비된 언어만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 직설화법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화법이라든가 은유법이라든가 완국어법을 써서 우회적 표현을 하는 것이 외교의 언어인 건데 그냥 감정을 토로해버리면 그거 자체가 외교 분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을 적으라고 하는 순간 우리의 적이 돼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순간에 외교의 언어 자체가 실패한 언어가 되고 외교 참사를 일으킨 건데 더 큰 문제는 이런 문제를 인정하고 더 개선해야 되는 건데 아니라고 뻔뻔하게 하다 보니까 더욱더 악순환의 고리가 이미 들어와 있다. 이거 큰일입니다 진짜. 외교 참사입니까? 외교 참사죠 이거는. 아유, 하도 뭐 외교 참사해서 이제는 뭐 마치 그 양치기 소년 거짓말하는 것처럼 처음에 깜짝 놀랐다가 뭔가 자세히 봤더니 아니 이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우리 그 국회에서 우리 국내에서 이야기할 일인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란을 우리 적이라고 그랬습니까? UAE 예, 우리 아크 부대 우리 그 평화유지군이죠. 네. 찾아가지고 이 여러분들이 여기가 여러분의 조국이다. 우리 형제 국가 UAE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다. 그 UAE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이게 이제 우리 한국말로 우리 병사들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알려져 가지고 이란 통신에서 IRNI 통신에서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이제 정중하게 우려스럽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려스러운 거죠. 당연히. 그래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해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장병들한테 격려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현재 한 이란 양자 관계와는 무관한 것이고, 근데 여기는 우리 민주당 사람들은 종종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란을 적이라고 했다고 또 이렇게 뻥튀기를 합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적은 이란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요. 아랍에미레이트가 오죽하면 그래서 우리 방산 협력을 하고 우리랑 안보 협력을 하고 또 에너지 독립을 위해서 원자력을 또 도입하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엄청난 그 중동의 제2의 붐을 일으킬 만한 그런 투자 실적과 그런 걸 유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래서 UAE 아크 부대 이것도 사실은 잘 아시면은 우리 민주당 의원님도 잘 아셔야 되는데 이전에 우리가 조금 소홀히 하다가 한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가가지고 문재인 정부 초기였어요. 가서 그때 부랴부랴 뭐 탈원전 한다고 우리 UAE에 투자했던 지금 짓고 있는 원전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UAE 아크 부대가 그때 다시 또 강화되었습니다. 그때 방문한 곳도 임종석 실장이에요. 이처럼
지금 우리가 외교 안보 관계, 외교 안보 협력 관계 당장 우리가 지금 어려워진 세계 경제 속에서 그나마 중동 국가의 신뢰를 얻고 중동 국가에서 투자를 유치하고 우리가 엄청난 또 어떤 비즈니스 기회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그걸 가능했던 것이 UAE 아크 부대. 이거는 제가 아이고 제발 좀 단편적으로 이렇게 뭐 양치기 소년처럼 자꾸 뭐 하면 참사다 뭐 하면 이러지 말고 예. 한번 봅시다. 지난 정부 때 아니, 이 그러니까. 정말 공을 들였던 것이고 그걸 이어받는 것이 거기 가서 우리 군인들 위로 격려한다고. 자, 대통령이 지금 네. 우리 군인들 격려하는 자리에서 아랍에미레이트의 적은 이란이다. 이 발언은 좀 실수는 맞죠. 그런데 그게 제가 우리 박성준 아니. 의원이 이렇게 흥분하시고 또 참사고 그 전에 없는 참사까지 만들어서 양치기 소년처럼 크게 이야기하면 이제 국민들 너무 실수가 두 번, 반복되는 세 번, 거고요. 제가 한 번만 해도 꼭 사람들이 드려요. 깜짝 놀라는 자꾸 그러니까 아니, 이제 막 지겹습니다. 의원님, 솔직한 이야기로. 외교의 언어를 적을 적이라고 하지 않죠. 그리고 그래서 고도화된 언어를 쓰는 거고요. 제가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그러면서 갑자기 생각난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2008년도에 실패한 외교라는 책이 있었어요. 네. 그 당시 제가 이제 학구회를 불탔을 때 봤던 책인데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 몰라요, 저는. 찰스 프리처드라고 하는 최영도 의원님 아신다. 표정 보니까 알아. 찰스 프리처드가 어떤 책을 쓰냐면 실패한 외교인데 잭 프리차드. 예. 예, 압니다. 알죠. 저는 여러 번 만나보고 잘 아는 잠깐 이 사람입니다. 책을 예. 뭐 안 만나 저는 만나본 적은 없는데 이분이 어떤 책을 쓴 거냐면 실패한 외교인데 클린턴 부시 정부에서 대북 협상 특사로 활동했던 분인데 그렇죠. 부시 정부의 외교가 왜 실패했는지를 지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시 정부가 ABC 정책을 한 거네. 애니슨 바 클린턴의 모든 정책을 다 부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네오컨 강경파들의 강압적인 일방적인 외교 정책만 고수했다는 거예요. 현실성 없는 정책을 고수했는데 이때 이 책이 왜 유명해졌냐면 이명박 정부가 부시 정부의 이런 정책 실패한 외교 정책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좌표가 되는 그런 책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때 많이 읽었어요. 네. 근데 뭐냐면 그대로 따라갔어요. 이명박 정부가 부시 외교 정책 비슷하게 강경 정책만 하다가. 그래서 실패한 외교였는데 지금 저는 똑같은 거예요. 부시 정책을 실패한 외교 정책이었는데 이명박 정부에 있었던 외교 정책을 했던 분들이 그대로 지금 누가 가 있냐면 결국 윤석열 정권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 저 그래서 저는 박성준 뭐냐면 의원님은 상상의 날개와 이 네. 뭐랍니까 저는 근거를 가지고 나레이션의 얘기하는 겁니까? 끝은 어디입니까? 정말 그런데 아니 눈동자가 인정하는 눈동자예요. 아니, 최영두 의원님. 네, 찰스 그래서 저는 뭐냐면 아니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 잘 아는데. 우리가 뭐 이 책이 아이고, 이 그런 책이 요지가 무슨 뭐 아닙니다. 절대 뭐 맞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참고를 해야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아니에요. 맨날 제발 적이라고 좀. 하고 맨날 제발. 뭐 강경 난 발언만 처음에 하고. 우리 박성준 의원님 이야기하다가 진작에 듣고 했는데 이 보니까 지금 민주당 분들은 이게 뭐 박 의원이 아니고 민주당 분의 이 화법이 보니까 일단 과거에 실수했지 하면 뭐 실수가 논란이라 그래요. 그러면 논란이라 놓고 그 지난번 참사였잖아요. 그리고 또 참사 또 이었다 그러고 자꾸 그러니까 잭 프리차드 그 사건은 사실은 거기에는 우리가 북미 간에 여러 가지 클린턴 때 거의 수교까지 갔지 않습니까? 예. 그때 결정적인 찬스를 놓쳤던 걸 미국 외교관들도 안타까워했고 예. 잭 프리차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부시가 사실은 의심을 했죠. 이런 식의 협상이라는 게.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저 누굽니까? 존 맥케인 같은 분들도 크리스토필 같은 사람을 김정힐이라 그랬어요. 아이고. 예, 배신자라 그러고 그랬는데 항상 미국에도 매파가 있고 비둘기파 있어서 그러고 가는데 그때 더 외교관들이 많은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 북한이 엄청난 말을 해버려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최영두 이게 자초되는데 뭐 논의의 내막은 핵심은 그런 건데 뭐냐면 아니 그러니까 논의의 이게 핵심은 그런 사안도 아니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우리 정부가 이제는 한 이란 관계에서 이란에 가서 우리 저 병사들 격려하다가 한 말이고 한 이란 관계는 또 특별한 역사적 그게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한국, 이란 그리고 아랍에미리트하고 이란 특별한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이런 관계가 있어서 있어요. 저는 그래서 외교부 대변인이 한국 정부의 설명을 기다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설명하면 돼요. 아니 우리가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건 예. 지금 얘기하잖아요. 외교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국익이 되는 거고 또 이란 관계라는 거 분명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해서 말하는 것이 대통령의 외교의 언어인 거죠. 그런데 예.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대통령실에서 외교부에서 제대로 좀 써줘야죠. 여기까지 얘기하자고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외교부한테 묻고 싶어요. 그 UAE에 가면은 또 현장에 가서 우리 군인 장병들이 있고 근데 이야기 아까 길게 했던 이야기가 왜 우리가 UAE에서 이 원전을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조금 위태로웠던 상황 왜냐하면 국내에서 탈원전한다 그러니까 UAE가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에서 이렇게 짓고 있는 원전은 어찌 되는 것이냐라고 이걸 이제 상당히 위태롭게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크 부대 이 파병도 연장해주고 임종석 실장이 가서 격려도 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 현장에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러한 이 UAE가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있는 상황에서 당신들의 역할이 우리 그 중동의 이런 평화를 지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과정에 나온 건데 그 과정에서 그 현실로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한이란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 내가 사실 오늘 다른 방송에서도 뭐 굉장히 화들짝 이야기를 하길래 오늘 가만히 IRNA 통신에 나시르 카난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 말을 읽어보니까 이거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취지고. 그렇죠. 윤 대통령 완전 무지하다. 제가 그냥 한 말씀 하자면 최영도 의원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역사지고 그래서 최영도 의원님 한번 저도 얘기 좀 할게요. 한국 정부 설명한 뒤에 봅시다. 자 여기 간단하게 한 말씀 하게. 저한테 너무 발언권 안 주셨어. 아니요. 많이 하셨어요. 충분히 많이 하셨어요. 아니 아까 잭 브리처드까지 하고 페일드 디플로머스도 이야기하고 다 했잖아요. 실패한 얘기 안 하려면 고도화된 언어를 써야 되고 평화면 적 외교는 적도 친구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적으라고 뭐 그렇게 해버리면 그 순간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이 되죠. 국가에.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실언이에요. 명백한 실언이에요. 이거. UAE 이야기한 건데. 네 알겠습니다. 근데 설명할 겁니다. 자 설명될 거고요. 예. 최영두 의원한테 조금 조언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외교부에서. 근데 상대 국가가 이렇게 연주될 때 가슴 손 이렇게 하는 유일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런 지적도 받았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그게? 그 아랍에미레이트 국가가 연주될 때 다 이렇게 서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만 이렇게 가슴에 손을 올리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국가 원수들은 그렇게 다른 나라 국가. 나는 오히려 그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외국의 국가에 대해서 정중한 태도를 표시하는 방법 아닌가요? 아니죠. 외교에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는 건데 그걸 따라가야죠. 그 다른 외교의 프로토콜이 있는데 또 윤석열 대통령만 안 지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외교의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 사소한 거 아닙니까 좀? 사소한 것도 좀 지켜주면 안 돼요? 사소하죠. 사소한데. 그리고 이게 또 모욕이 아니라 정중한 표시라는 것을. 근데 사소한 일인데. 우리나라에서 정중한 표현인데 그렇지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사소한 이렇게 얘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봅시다. 지금 우리가 이번에 왜 외교에서 프로토콜을 왜 만들어요? 얼마를 지금 경제적 이득을 예상하고 있죠? 왜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까? 10조 원 얘기하죠. 근데 제가 잠깐만 오늘 그 얘기를 좀 들었는데 보통 대통령이 외교 순방을 하잖아요. 외교부가 난리 나는다는 거예요. 예행 연습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시간 체크도 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자세가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지금도 하겠죠. 다 한다는 거예요. 하죠. 그런데 보면은 거기서 잔실수가 너무 많아요. 지금 보면은. 그거는 외교부가 실수한 것인지 대통령이 실수한 것인지 더 추후에 좀 고치면 안 됩니까? 대통령은 다자회에 가서 사진 타임을 놓쳐가 사진도 안 나오고 한 그런 일도 있었는데 뭐 그런 일은 이제 간혹 있는 일인데 그거 뭐 우리 대통령이 했던 큰 역할 또 양국 관계라든가 다자 관계에서 이룬 그런 역할 이런 것들을 좀 중시로 봐야 되고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갈게요. 국민의힘 전당대 요즘은요 항상 이런 뉴스가 큰 세 개의 축입니다.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순방 때는 어떤 일이 있었다. 하나는요 이재명 대표는 검찰 수사를 어떻게 받고 있다. 이 얘기고 하나는 국민의힘의 경선에서는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굉장히 비판받고 있다. 지금은 나경원 전 의원으로 이게 바뀌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나경원 전 의원은 대구 동화사로 가셨어요. 왜 이렇게 정치적 결심을 할 때 이렇게 전례 가는 걸까요?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네. 박성윤 잘해서 좋게 해석해 주세요. 아니 저는 좋게 얘기해요. 나경원 대표가 이제 고심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다 보면 출마 못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그래요? 아니 이제 어떤 분들은 해석할 때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결국은 결심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지금 저는 그 워딩 가장 결정적인 워딩이라고 해요. 대통령이 순방한 이후에 나경원 전 의원이 결심하겠다. 이 얘기는 뭐 대통령의 허가를 받고 나가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대통령이 허가를 받을 상황은 아닌 거고 또 하나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나경원 의원은 저는 이번 정권이 검찰 정권 아니에요. 걱정도 하는 거죠 솔직히. 내가 이거를 대통령과 윤핵관과 대립각을 세웠을 경우에 그 이후에 정치적 노선에 대해서 만약에 들어왔을 때 또 다른 부메랑이 들어와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 거죠. 나경원 전 의원이. 그런데 그거에 대한 걱정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 이것을 보호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대통령이
어느 정도 보호막을 쳐줬을 때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행간의 의미가 저는 그렇게 읽혀져요. 지금 볼 때. 그런데 지금 안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말씀은 보통의 정치인 같은 경우는 승부수를 띄우죠. 여기서 나는 그냥 나가겠다. 예. 띄우는데 지금 뜸들이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 못 나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최영도 의원님. 제가 전당대 검찰도 선관위원이어서 네, 제가 이 문제 조심스럽습니까? 예, 근데 저는 우리 전당대가 국민의힘 전당대가 뭐 그냥 당권 주자 뭐 당권 주자는 말도 어불성설입니다. 무슨 당권입니까? 당이 뭐 한 사람의 권력 속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이른바 당권 주자 때문에 당패 당하고 있는 지금 민주당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자꾸 또 민주당 그래서 아니 지금 저는 이제 사실은 소수 여당으로서 이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정책 능력 또 당원들의 큰 열망을 수용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기 위한 것이 될 거라고 보고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작은 에피소드들 뭐 반전들이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저는 결국에는 한 100만 명 되는 우리 책임 당원들이 큰 이 시기에 필요한 정부가 무엇이냐 이 시기에 필요한 여당이 무엇이냐 이 시기에 필요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어떤 모습이 될지 결정하실 거라 봅니다. 네. 그래서 뭐 그 과정에서 지금 작은 물줄기가 요동치고 뭐 이런 거라고 저는 보고요. 네. 네. 나경원 전 의원이 사표를 제출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해임을 이렇게 해임 처리했습니다. 대통령실장 김대기 실장이 오늘 해임 정확히 진상 파악에 따른 윤 대통령의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통령실에서 나경원 전 의원을 비판하다가 이번에도 계속해서 이런 메시지를 냅니다.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열심히인 적이 없었어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렇죠.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네. 이거 이 나경원 찍어내기 하다가 나경원 띄우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나경원만 보이잖아요. 나경원 전 의원이 그런데 정치적으로 보면은 그동안의 정치적 길은 꽃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에 있어서의 험난한 고난의 행군의 시대를 가야 되는 건데 그것을 과연 견디고 나갈 거냐는 결국은 나경원 의원의 결단에 달려있는 건데. 그런데 시간이 길어지면서 예. 결단을 못할 수도 있다고 못할 가능성이 저는 지금 형국에 봤을 때는 못하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왜 그러냐면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인데 저렇게 됐을 경우는 나는 나가겠다 해야 되는데 대통령 돌아오고 나서 만나보고 결정하겠다. 아니면 뭐 대통령이 상황을 좀 보고 하겠다라는 것은 결국 못 나가겠다는 얘기인 거고요. 지금 아까 작은 물줄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윤핵관들이 바라볼 때 본류와 지류가 있는데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 그 이후에 안철수 이런 분들은 작은 물줄기라고 보는 거죠. 지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죠. 본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가지치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보고 정치는 또 흐름을 보면 국민의힘의 지금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은 권성동 의원이나 장제원 의원들 같은 경우 나경원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세트 플레이 한 분들이 아니잖아요. 축구로 보면 다 개인 플레이하고 스타일리스트란 말이죠. 스타일리스트는 다른 스타일리스트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가장 그 큰 결정적인 그런 거 볼 때 제가 볼 때 장제원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네. 보면은 나경원 의원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네. 결국은 국민의힘의 본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낙인찍기 한 거고 가지치기에 들어갔다고 보는 거죠. 최영도 의원님,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이거 경제 중심이다. 나라를 맞습니다. 위해서 내가 세일즈 외교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성과도 내고 이런 보도가 나오려고 하는데 실수. 거기에다가 당내에서 당권을 두고 정상외교가 한창인데 지금 집안 싸움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돼요. 그래서 윤핵관과 뭐 나경원 전 의원 계속 우리 당에서는 정말 그런 것들이 대통령의 순방 외교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그걸 위해서 뒷받침해야 될 테고 정말 세일즈 외교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상이 가니까 이루어질 수 있는 성과고 그전에 물론 이제 장관급들도 많이 가고 또 무엇보다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도 있고 이랬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집안 싸움. 예, 뭐 이런 모습이 비치는 건 저렇게 봐. 그래서 저희들은 전당대를 굉장히 사실은 모두가 우리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전당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정부 여당이 하는 일 더욱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국회에서는 거대 야당이 있죠. 그다음에 국내 사정이 지금 녹록치가 않지 않습니까? 예. 그 한국 정치에서의 유형 중에 하나가 이제 진보는 분열하고 보수는 부패한다 이런 그 등식이 있었잖아요. 예. 지금 그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에 이제 보수는 더 분열하고 예. 더 부패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 이후에 그런 모습들이었거든요. 예. 결국은 뭐 친박연대라든가 그 이후에 친박들이 분열하고 진박 뭐 있었죠. 그렇게 분열하는 모습은 결국은 가장 부패한 정권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명박 정권이었고 보수도 결국은 부패했고 결국은 또 뭐냐면 분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열의 양상이 이미 이제 예고된 거죠. 그리고 전당대회를 끝으로 해서 제가 볼 때 분열의 잉태가 더욱더 가속화될 거라고 봐요. 이미 이제 시작됐다고 봐야죠. 안 그렇습니까, 최영도 의원님?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 지금 집권 초기고 또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많고 여러 가지 외교적이라든가 지금 경제적으로 이 어려운 국민의 제2의 중동붐을 일으킬 만한 큰 호재를 지금 찾아왔고요. 우리 창원이 지금 제 지역이 마산 나포인데 창원인도 참 오랜만에 경제적인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그 지금 폴란드라든가 호주 이런데 우리나라의 방위 산업이 가고 또 새로운 원자력 발전에 또 새로운 어떤 풍력이라든가 이런 그 발전 산업이 또 새로운 홍기를 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모처럼 지금 새로운 또 조선산업도 새로운 또 저 기류가 있고 해서 잠깐만요. 그거 하나 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 네. 다보스 포럼의 주제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인플레이션에 의한 경제 불황 그리고 상당히 국민들이 이제 어려움에 처하겠다. 그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기후 변화에 대한 그렇죠. 대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권 이 두 가지 제대로 대응하고 있습니까? 세계의 트렌드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다보스 포럼 갔다 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국내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라고 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지시를 해야 자, 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주제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좀 전에 박승민 귀국했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사실과 다름을 먼저 네.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돌아갑시다. 자, 예. 그 검찰은 예. 소환조사 엿새 만에 이재명 대표를 또 소환하겠다고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쌍방울 전 회장이 귀국했습니다. 네. 1년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결국은 지금 윤석열 윤석열 정권 들어오면서 8개월 동안 검찰 수사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정치 검찰이 몇 가지 진술만 가지고 언론 플레이하면서 구체적 증거도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검찰의 수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야당 탄압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를 제거시키기 위한 모든 움직임에 의한 일련의 과정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최영도 의원님. 예, 이 모든 사안이 민주당 내부에서 민주당 내부의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고소고발 또 내부 비리 제보로 시작된 것이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실 검찰에서 시작한 수사입니다. 그래서 공범들이 다 그때 지금 잡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그 대법원과 그런 데서 임명한 판사들이 지금 다 한 판결로 1심 판결까지 나온 사람들이 많고 그런데 뭐 민주당이 이미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굳이 당대표 되려고 무리를 해서 그 아무도 없는 그 허벌판에 당대표 됐던 분이 했던 이유가 결국에는 이런 본인의 사법적 리스크를 당과 결부시켜서 방탄을 만들겠다는 것이 그 민주당 내부에서도 걱정하던 사태이고 그게 지금 지닫고 있는데 자 나는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당당하고 하면은 정말 우리 이현주 그 정의당 비대위원장도 비교섭단 대표도 했지만 그럼 당당하게 혼자 조사받고 혼자서 무죄를 입증하고 결백을 입증하면 될 일이지 이 온통 거대 야당을 다 끌어들이고 국회를 파행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뭐 없는 뭐 정책도 만들어서 뭐 기본소득이니 뭐 이런 뭐 위원회 만든다고 하는데 제발 좀 민주당을 정상적으로 거대 야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놓아두시고 본인의 사법 리스크는 자신 있으면 당당하게 좀 하나 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금 이 수사의 전국의 모든 전선의 핵심은 누굽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야당 수사에 대해서 무슨 판결 내리듯이 다 말을 늘어놓는단 말이에요. 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비상식적인 발언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검찰에 신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검찰총장도 지금 보면은 한동훈 장관이 다 나와서 검찰총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검찰차장이 없더군요. 인사가 아직도 10개월 동안 안 했다는군요. 그러네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검찰차장도 지금 없이 검찰총장 하나 허수아비 지금 바지사장 만들어서 한동훈 장관이 지금 검찰 조사 지휘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지금 이런 장관이 역대 있었습니까? 야당 수사하는 데서 전면에 나타나서 모든 수사를 지금 지휘하고 있는 모습인데. 검찰총장이 바지는 아니고요. 아니죠. 아니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검찰총장도 한동훈 개라고 볼 수는 그렇게 아니 검찰총장을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그 자기가 먼저 나와서 말합니까? 민주당에서 뭐 법사위에서 묻고 묻고 하니까 답변하면서 나오는 걸 가지고 또 말을 하면 그러면 묻지를 마시든지. 여기까지 네. 할까요? 아니
역대 장관에 그런 사람 없었습니다. 최영두, 박성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2부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돌아오겠습니다.